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제시문을 보기보다는 빈칸 앞뒤 맥락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 문제입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새의 선물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기역 선지부터 보셨을 때 옴니버스식 아니면 액자식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아시다시피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 이야기가 함께 모여 있는 구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액자식 구성은 어떠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역 앞뒤 맥락을 보시면 성인이 된 나가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는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 보다 적절한 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가 될 텐데요. 다음으로 니은 선지를 보시면 남의 속내를 예리하게 간파해내는 나의 시선이 니은에게까지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위해서 뒷부분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족보다는 스스로에게까지 날카로운 시선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고요. 디귿도 살펴보시면 주인공의 방어 기제, 또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 등과 같은 키워드로부터 디귿이 사춘기라기보다는 상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귿이 사춘기라면 뭔가 청소년 시절의 나가 어떻게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현실에 대해서 가진 불만 등과 같은 키워드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의 기역에서 리을까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슬픔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뒤집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기역에서 보시면 기역은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남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선지 구성을 보시면 둘 중 하나는 슬픔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기쁨이 될 텐데 제시문 첫 번째 문단에서 일반적 통념을 뒤집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슬픔에 대한 성찰, 슬픔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등과 같은 구조로부터 결국에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기역 선지가 기쁨에 해당을 하고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니은 선지가 슬픔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근거로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도 슬픔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과 리을 선지를 보시면 둘 중 하나는 화합이고 하나는 대결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는데요. 빈칸 바로 앞부분을 보았을 때 너와 함께 걷겠다 라는 것이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임을 볼 때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리을의 삶은 곧 화합의 삶이며 이것과 반대되는 디귿이 곧 대결의 구도가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선지를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빈칸은 따라서로 시작되는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 제시문 내지는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간단히 보시면 여기서 중점을 이루는 내용은 결국 청산과 바다라는 공간에는 살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고 물 아래와 애정지라는 공간에는 가다라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의 살다는 특정한 공간에 머문다는 의미고 가다는 어디로 가다, 즉 이 가다가 결합된 공간으로 떠나간다 라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선지를 보시면 우선 1번 선지에서 자연을 보존하거나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는 내용은 제시문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선지도 보시면 가족이라는 내용과 독립이라는 내용도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선지를 먼저 보시면 임금을 섬긴다, 또 국가를 건국한다는 내용도 제시문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3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3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과 바다로 상징되는 공간에 머물러 산다, 즉 이 살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바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물 아래나 애정지로 상징되는 공간을 향해 떠나가느냐, 즉 이것이 가다라는 동사로 상징화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우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사랑과 삶을 시련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며 피는 꽃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단을 보시면 여기서 흔들림과 젖음 자체가 방황이나 고통을 상징을 하고 그 꽃이라는 것은 삶을 상징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 내지는 윗부분 제시문에서 이야기했던 방황과 고통을 거쳐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 즉 아름다운 삶 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지는 이 4가지 중에서 1번밖에 없습니다. 즉, 이 흔들리고 비에 젖는 과정도 결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자양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자라는 의견을 담은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선지들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웃음이라던가 혹은 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구절, 그리고 뭐 성취를 바라지 말고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자라는 내용 모두 제시문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전체적으로 까치밥이라는 소재를 차용한 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제시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까치밥이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 세상을 삭막하고 허전하지 않게 하는 의미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밥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소재로 집신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외로운 나그네들에게 든든한 길보시가 되어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까치밥을 따면 안 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제시문입니다. 빈칸은 결국에 까치밥이라는 소재를 차용해서 어떠한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인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뒷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 대부분 표현적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빈칸을 찾는 데에는 크게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선지를 보시면 고향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이라고 하기에는 까치밥이 은유적인 소재이지 까치밥 자체로서 자연을 상징하는 것은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보다는 나그네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까치밥 그리고 집신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동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기에는 윗부분 제시문에서 어떠한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세상을 삭막하고 허전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든든한 길보시가 된다는 것이 모두 이 선지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입니다. 무진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시문 1문단에 따르면 무진이라는 것은 이제 때가 묻지 않았던 순수한 내가 살았던 공간이라면 서울이라는 것은 현재나 내지는 속된 가치를 추구하는 나가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진이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휴식을 주는 모성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소외와 실패의 공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박 같은 경우는 과거 또는 현재의 나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 설명을 보시면 가난하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점에서 현재의 나보다는 과거의 나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조라는 인물은 세속적 인물,
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진에서 살던 순수한 나보다는 현재 서울에서 사는 속된 가치를 추구하는 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2번 둘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다음에 하인숙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디귿과 리을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인숙이라는 인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이제는 하인숙 자체가 아니라 하인숙으로 인한 나가 더 문제가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디귿과 리을이 이와 병렬적인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하인숙 자체에 해당을 하고 리을이 하인숙으로 인한 나에 해당을 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하인숙 자체라는 것은 외부의 억압 내지는 장애물이라면 이 하인숙으로 인한 나는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모두들 읽어보셨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자기 연민인지 반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기억의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문단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기 삶의 방식과 태도를 돌아보는 방식이라고 해서 자기 반성이라는 키워드를 풀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에 대해 뭔가 안쓰러움이나 불쌍함을 느낀다는 대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후 니은과 디귿을 보시면 니은은 혁명 당시의 모습이고 디귿은 이제 혁명 이후에 일상해지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 구절만 보셔도 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등과 같은 대목에서 니은이 열정적일 것임을 예측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열정을 잃고 살아가고 지금은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었다라는 대목에서 디귿이 뭐 수능적이거나 소시민적일 것이다 라는 것도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근거로는 이 문단을 보셔도 원래는 이제 젊음과 열정이 있었던 화자가 지금은 이제 일상의 삶에 얽매여서 더 이상 혁명을 꿈꾸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열정적인과 소시민적인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실 정답이 아닌 선지 중에서도 뭐 혁명 당시에는 전투적이었지만 지금은 수능적이라던가 뭐 그러한 것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있지만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민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선지도 보시면 혁명 전후로 화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잃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떠한 직업적 능력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선지가 되고 또 협조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것은 애초에 무엇에 협조적이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협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제시문상 문장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윤동주의 간이라는 시를 소재로 한 제시문인데요. 가볍게 살펴보시면 습한 간이라는 것은 더럽혀진 양심을 의미를 하고 이것을 이제 말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내적 자아를 지키겠다는 의지, 오연에서도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겠다는 각오, 6년에서도 인류를 위해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기억의 각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시문 1문단 전반적으로 무언가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라도 내적 자아를 지키고 또 어떠한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으로부터 자기 반성보다는 자기 희생이 보다 적절한 정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반성이 기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이렇게 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되돌아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인류라는 대의를 위해 육체를 희생해서라도 자아와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희생에 보다 가까운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과 디귿을 보실 텐데요. 시에서 시적 화자가 지켜야 할 신념 내지는 인간의 양심으로 용궁 또는 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윗부분에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용국이 그 유혹을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습한 간을 말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간 자체가 바람직한 양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선지도 보시면 시적 화자가 자신을 디귿과 동일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화자와 인류가 동일시 되어야 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인류와 프로메테우스 내지는 인류와 화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연에서 토끼를 데려가려는 거북이가 저항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 자신을 토끼와 동일시하고 거북이 내지는 용궁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니무침묵이라는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이 1문단 앞부분에서 님의 침묵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즉 아이러니라는 것은 모순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있는 기역과 부정이 대립되는 개념이고 또 역설과 니은이 대립되는 개념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부정을 통해서 기역이 도출되는 것이 아이러니가 되기 위해서는 공포보다는 긍정이 보다 더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또 역설을 통해 니은이 생성되는 것이 아이러니가 되기 위해서는 모순보다는 진리가 보다 적절한 정답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을 보았을 때 이것이 아이러니이기 위해서는 님이 부재한 상황이 디귿을 자각하는 계기일 때 이 부재와 디귿 역시 상반되는 개념이어야 할 것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재의 반대말인 존재가 보다 적절한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확인차 리을도 보시면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는 부분에서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내지는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임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가 정답이 되기 위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라는 문제인데요. 최승호 시인님이 쓰신 북어라는 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기역 선지를 해결할 때 이 밑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시각적으로 이 시상을 전개를 할 때 화자의 시선에 따라서 북어의 대가리, 혀, 눈, 지느러미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제시문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 1행에서 8행까지는 북어 대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13에서 19행까지는 북어의 지느러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가리와 지느러미는 이미 제시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제시된 9행에서 12행까지는 혀와 눈 둘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될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기역선지의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말을 하지 않는 인간의 변비증 그리고 벙어리로 표현된 병리적 현상은 모두 말 내지는 혀와 관련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눈보다는 혀가 맥락상 적절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선지를 보시면 니은을 읽고 무기력하게 굴종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반성, 또 현대인들의 의욕 상실과 획일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또 소시민성의 비판 등과 같은 구절에서 보았을 때 남에 대한 배려심보다는 오히려 비판 정신,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정신을 읽고 단순히 복종하기만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반성이 드러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디귿 선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북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점, 또 앞부분에도 계속 현대인들에 대한 반성, 화자의 어조가 성찰적이다 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단순히 좌절이나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반성 내지는 성찰을 하는 시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빈칸은 제시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글의 주제나 중심 소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동백꽃이라는 것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또 이거는 기역에서 디귿까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글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줄거리를 아신다면 굳이 1문단을 읽으실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을 찾기로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가볍게 보시면 이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이제 이성에 눈뜬 점순이가의 마음을 나가 몰라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순이에게 밀려서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소설이 끝나게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물론 이 작품의 배경이 사회적 신분 관계이기는 하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보다는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주제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이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애절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4번을 보셨을 때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갈등이라는 점도 옳지 않습니다. 1번과 3번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이 윗부분의 제시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전반적인 시골 사람들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이 점순이와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는 적절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아직 순수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이라는 점이 이 글의 주제의식이자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사실 이 제시문은 특정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시문이 아니라 단순히 시인 김소월이라는 작품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친근한 우리말을 사용하였다는 점, 또 이제 이 밑부분은 예시이고요. 고유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일상적인 호칭을 써서 따뜻하고 포근한 세계를 그려내었고 또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 민족적 보편 정서 등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님께서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였던 바 내지는 시를 통해 이루어내었던 점에 대해서 빈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를 차례대로 보시면 우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 앞부분은 계속 친근한 우리말, 일상적인 호칭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화려함 속에 숨겨졌다고 보기에는 지문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불어 친근한 우리말만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것의 목적이 외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하기에는 제시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3번 선지도 보셨을 때 시에 담긴 진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 제시문 전반적으로 시에서 만나는 운율의 아름다움과 호소력 등을 강조하고 이것이 결국에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 그리고 민족적 보편 정서에 호소할 수 있도록 기능하였다고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진심을 위해서 언어의 아름다움이 기능을 하였다는 점을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박하고 친숙한 언어들을 통해서 울림이 큰 리듬 내지는 운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소설 장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시면 결국에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얽힌 집안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화해되는 것이 소설의 결말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밑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상반된 이념을 선택을 한 두 가정이 있기 때문에 두 집안이 반목을 하게 되지만 이 상황에서 구렁이의 출현으로 인해서 화해의 계기가 마련이 되고 결국에 이 구렁이라는 것은 전래적인 무속의 세계관이라는 힘을 통해서 두 집안의 어긋난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된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빈칸은 결국에 작품의 시사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차례대로 선지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비이성적 사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비이성적 사고에 대응될 만할 것이라고는 전례적인 무속의 세계관이나 구렁이 정도겠습니다. 이걸 비이성적 사고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설사 이것을 비이성적 사고로 보고 이를 통해서 사상적 갈등이 해결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즉 비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사상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 사상적 갈등의 유일한 해결 방안이란 내용은 재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이번 선지도 보시면 이데올로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비현실적 사건의 발생이라고 하였는데, 우선 그 핵심이 비현실적 사건의 발생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더불어 애초에 구렁이의 출현 자체가 비현실적 사건의 발생이라기보다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례적인 무속의 세계관이 뭔가 표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비현실적 사건의 발생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어린아이의 시각이라고 했는데, 이 제시문상에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묘사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소설이 화해를 통해서 끝을 맺었다는 점에서 전쟁의 상처가 지워질 수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정답은 3번인데요. 이 제시문 이문단에서도 나오듯이 반근대적인 무속신앙 내지는 반근대적인 공동체 감각의 회복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해소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분단 극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제시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제시문의 주제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1문단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시의 요점은 소통의 문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쉽고 편리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지적하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단에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를 통해서 이 시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단추라는 것 자체는 소통의 매개체로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 단추를 이용해서 라디오를 켜고 끄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전원 버튼의 온오프를 통해 쉽게 켜고 끌 수 있듯이 하고 빈칸에는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우선 1번에 버튼을 켜줄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 빈칸 앞에 있는 부분은 키는 것뿐만 아니라 끄는 것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선지는 이 킨다는 행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 빈칸 앞부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선지입니다. 2번을 보시면 기계적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현대인들의 경직성을 문제 삼는다고 했는데, 사실 경직성에 대한 근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이 1번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 이외에 버튼을 끄는 것에 해당하는 사랑을 끝내는 것에 대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애초에 이 제시문에 전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자동으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버튼을 쉽게 켜고 끄듯이 사랑도 쉽게 처리한다는 병렬적인 구조를 지닌 선지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만 특이한 점은 그동안의 문제들과는 달리 빈칸이 제시문의 맨 앞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에 해당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운명은 정해졌으나 어디로 팔릴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약간의 자조적인 표현임을 아실 수 있고요. 지식인의 실험 문제를 이제 비판적으로 다루는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심한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이제 퇴폐적 행태, 다음에 자기 비하감, 모멸감에 빠진 주인공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결말까지, 그리고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나타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우선 1번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제시문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주인공이 일이 굉장히 안 풀리는 것은 맞는데 그게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이 팔리지 않는이라는 부분이 1문단에서 어디로 팔릴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 주인공이 하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애초에 부유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행태 자체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며,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P가 자식을 팔아 넘기는 것은 맞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부재하다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애초에 식민지 지식인의 비애나 어떤 가난을 표현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문제이고요. 이 선지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나 있어서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제시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관한 제시문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 작품에서는 난쟁이와 거인이라는 대립구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정리했을 때 난쟁이가 못 가진 자이고 빈곤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동일 일선상에 존재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면을 보았을 때 거인은 이제 난쟁이와 반대되는 안락한 부유한 계층이기 때문에 플러스 징표를 지닐 것이고, 난쟁이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징표를 지닐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과 2번 둘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그 징표 체계가 역전된다는 부분에서 디귿과 리을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쟁이 같은 경우는 사랑, 도덕적 등과 같은 징표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때는 플러스 징표를, 거인이 마이너스 징표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즉 양쪽 모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든 부정적인 징표를 지닌다는 점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3대라는 소설에 관한 지문이고요. 각 빈칸은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간형인지를 설명하는 빈칸입니다. 우선 기역부터 보시면 조부인 조이관에 관한 설명인데요. 족보 같은 걸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명분과 형식에 얽매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즉 얽매여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인물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조금 봉건적이거나 이제 여기 나타나 있듯이 양반적이거나 혹은 구시대적인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빈칸은 아버지 조상훈에 관한 설명인데요. 겉으로는 근대적인 것을 표방을 하지만 의식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중생활을 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거나 이중적이거나 전환기적인 인물이지만 이렇게 대립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조덕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부와 아버지의 부조리함에 계속 얽매여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한정시킨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간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시문의 주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얼어붙어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봄이라는 긍정적인 상황이 돌아온다면 이제 민족혼이나 어떤 강한 저항의식 같은 것들이 표출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가 기역과 니은의 역설적인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비유적 혹은 역설적 의미를 가진 그 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배반이나 충심, 또 시간이나 공간과 관련된 의미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나라를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봄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의미 구조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 지금은 이제 비애가 있지만 나중에 또 지난 동족애와 어떤 강한 의지력 같은 것들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슬픔과 저항도 가능한 의미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이제 지금은 남에게 국토를 빼앗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디귿과 리을을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4번 선지의 공포를 보시면 공포는 전혀 나타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애와는 이제 다른 의미로서 전혀 공포는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배제가 되고요. 즉 지금은 빼앗겼다는 시리에 빠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찾아온다는 식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제된 선지 중에서도 실망과 기대나 상실과 소유도 의미상으로는 가능한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제재는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인물들을 보시면 만기라는 인물은 굉장히 가난한 인물에 해당을 하고요. 봉우 같은 경우는 부유한 인물이지만 익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만기와 같이 가난한 인물임을 해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잉여라는 기준치, 잉여가 존재를 한다면 기준치에 미달되는 상태도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런 부의 결핍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 만기가 이제 결국에는 봉우처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해서 소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 자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잉여인간에서는 자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지금 1번 선지와 3번 선지에 공통적으로 인물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제시문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내지는 친구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서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 선지가 모두 배제가 되겠고요. 2번 선지도 보시면 이미 망가진 가정의 분열을 확정한다. 이 애초에 분열이라는 것에 대한 제시문상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정답인 4번 선지인데요. 결국에 이 돈이 실질적으로 산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즉 산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채무를 남게 된다는 점에서 결핍 상태를 부추기고 산 자들을 위태로움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상황에 투입된다는 내용이 맥락상 적절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에 관한 제시문입니다. 인물이 크게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와 대학원생 안과 그리고 36살짜리 사내 이렇게 3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지만 공통적으로 문명사회의 거대한 질서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그로부터 이제 절망감이나 권태 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들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 열망이 실현될 수 없다. 즉 결국에 개인은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어떠한 빈칸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공유할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 사람이 서로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인물들은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사회 자체가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이 너무 문명 사회가 거대한 나머지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고 단순히 한 기계 부품처럼 이제 절망과 권태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삶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선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선지도 보시면 가족에 관한 내용 자체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부족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